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원시 글로벌 평생학습관 러닝 레터 배우러와 제 146호입니다. 저는 오늘도 배달군 조영호 관장입니다. 이번에 주제는 약국에서 약도 팔고 책도 파는 약국 서점입니다. 네, 약국 서점. 병원과 삶에 얽힌 다양한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책 얘기 그리고 처방 얘기를 할까 합니다. 책도 약처럼 처방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우선 도서관에서 책 처방 행사들을 하는데요. 내일 교육이라는 아이들을 위한 신문을 보니까 도서관에서 경기 영통중학교 도서관에서 사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맞는 맞춤형 책 처방, 책 추천하는 행사를 했더라고요.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고민들이 있겠죠. 정신적인 어려움들, 이것들을 나열을 해놓고 거기에 맞는 책을 사서 선생님들이 추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긴장 불안 증후군이 있다. 이런 아이들한테는 13살 불안해도 괜찮아. 이런 책을 또 추천하고요. 그 다음에 가족 남남 증후군, 가족 간에 좀 문제가 있고 서로 서먹서먹하고 집안 공기가 냉랭할 때는 그런 것으로 고민하는 아이들에게는 불안가족 레시피 이런 책을 추천하고요. 성적 문제로 고민하는 아이들에게는 죽은 시인의 사회를 이렇게 추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외톨이다, 외롭다 이렇게 느낀 아이들에게는 서울 사는 외계인들 이런 책을 추천하고요. 분노 조절에 문제가 있다. 그런 아이들은 빨강머리 애니 하는 말. 빨강머리 애의 성격을 이렇게 조금 보면 카타르시스가 되겠죠. 그리고 미래 답답증. 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뭘로 살아가지 이런 아이들한테는 행복한 청소부 이런 책을 추천한다 그런 얘기죠. 아이들에게만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어른들에게도 책 추천 행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화성문화재단에서 책 먹는 도서관이다. 이렇게 해서 책을 이번에는 먹는 음식에 비유를 했네요. 책도 마음의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책이 비타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은유를 이용해서 책을 먹는다. 책을 요리한다. 그러니까 책을 요리하면은 책 레시피가 되겠죠. 책 레시피 전문가가 여러분의 고민 해결을 도와주는 행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고민이 있다고 사연을 제출하면 책 레시피 전문가가 거기에 딱 맞는 책을 추천해 주는 그런 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 처방을 할 뿐만 아니라 전문 책방, 서점에서도 이렇게 책 맞춤 서비스를, 책 처방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동아일보에서 보도된 것을 보니까 이런 독립 서점들에서 카모메 그림 책방, 책방 이둥, 도서 플랫폼 플라이북 이런 독립 책방에서 예약을 받아서 한 사람씩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면서 그분의 고민, 그분의 관심사에 딱 맞는 책을 처방해 준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고 멋지지 않습니까? 본인이 물론 여러 가지 책을 보고 그 중에서 고를 수도 있겠지만 책을 훨씬 책에 대한 정보가 많은 사람들, 또 그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조언을 받으면 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책방들은 처방이라고 했지만 진짜 약처럼 처방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정말로 웃기는 서점이 있습니다. 약사가 약도 지어주면서도 또 책도 처방해 주는 거죠. 말하자면 책은 약의 일종이 되는 그런 특별한 서점이 있습니다. 예, 푸른 약국이라는 이름의 서점인데 서울 마포구 공덕역 근처에 있는 보통 약국처럼 보이는 이 약국입니다. 들어가 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약도 있고 또 책 서가가 있고 책들이
꽂혀 있습니다. 책들이 한 1000여 권쯤 된다고 그러네요. 이렇게 좀 자세히 볼까요? 그럼 책들이 빽빽히 꽂혀 있습니다. 이게 약국입니다. 약국에서 약사가 책을 처방해 주는 거죠. 재밌지 않습니까? 이름도 훌륭한 분이에요. 성함이 박훌륭 약사입니다. 이분은 본인이 책을 너무 좋아하고 너무 열심히 읽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 달이면 한 30권 내지 40권을 읽었는데, 이렇게 많이 읽다 보니까 책값으로 많이 지출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에라 모르게도 내가 책방을 차리면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책을 읽은 다음에 그 책을 보관하고 처분한 것도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책방을 차리면 이래저래 일석이조 삼조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다 그럽니다. 2018년 8월에 오픈한 약국 내의 서점이 되겠습니다. 아직 독립을 못했다. 독립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가지고 있긴 한데, 아직 독립 못한 책방, 그래가지고 줄여서 아독방의 이제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약사님께서요. 아직 독립을 못한 게 아니라 앞으로도 독립이 어려울 것 같다. 이게 서점만 가지고는 살기가 어렵겠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은 모든 책을 본인이 큐레이트 한다고 그래요. 본인 직접 고른다는 거죠. 시 같으면은 제목이 좋으면 고르고요. 일반 소설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디자인이 좋으면 고르고, 그렇게 해서 조금 대중적인 그런 책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지으로 왔다가 책을 이렇게 관심 있게 보는 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 추천제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단골들이 찾아와서 또 책을 일부러 또 사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읽은 책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또 영감을 얻고, 또 거기서 다른 책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약사님이지만 거의 작가 수준이 됐고요. 그 다음에 문학도가 되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훌륭하지 않습니까? 이건 진짜 약사의 처방이죠. 책도 약의 일종이다. 책은 뭐에 좋을까요? 정신 건강에 좋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네. 야, 참 희한한 책방들이 있습니다. 자, 조영호 관장의 좌우지간, 박훌륭 약사님, 또 아직 독립하지 못한 책방의 대표님의 말씀입니다. 정신 건강에 좋은 것은 약보다는 책이지요. 약은 중독되면 안 되지만 책은 중독되어도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좋은 가을입니다. 놀기도 좋고 공부하기도 좋고 사색하기도 좋고 책 읽기도 좋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마음을 살찌게 하는 그런 책을 골라서 읽어보시면 어떨까요? 일본 어휘도 배우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